대표하는 최정상급 토벼 배우 소작정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의 정점에 서 있던 인물, 바로 상하이 소공주의자 집에 광산이 있다고까지 회자되던 여배우였다. 그녀는 언제나 무해해 보였고 조금은 유난스럽지만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로 대중의 호감을 독식했다. 그러나 이 완벽해 보이던 공주 서사는 단 일주일 만에 산산조각이 났다. 불과 7일 사이 72만 명의 팔로워가 등을 돌렸고, 이는 단순한 인기 하락이 아닌 신뢰의 붕괴를 의미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흔한 연예계 스캔들로 치부할 순 없는 팬덤의 폭력성, 개인의 인성 논란, 그 뒤에 숨은 자본의 실체, 그리고 법률적 문제까지 얽힌 전방위적 붕괴 사건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위슈신의 스타 서사는 철저히 계산된 자본의 기획물에 가까웠다. 1995년생 상하이 출신이라는 출생정보 위에 400억 자산가의 딸, 상하이 재벌가 청음, 디즈니에서 도망친 공주, 걸어다니는 명품 옷장이라는 수식어가 차곡차곡 덧붙여졌다. 그러나 이 화려한 외피 위에 씌워진 핵심 설정은 의외로 대중 친화적이었다. 부유하지만 사치하지 않고 부모에게 엄격하게 자라며 약간의 성격은 있지만 본질은 순수하고 선량한 부잣집 딸. 이는 단순히 부를 과시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부자이지만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서사를 완성하기 위한 장치였다. 덕분에 대중은 그녀를 통해 상류층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면서도 동시에 나와 그렇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서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다. 호기심과 대리만족, 그리고 친근함이 절묘하게 결합된 이 캐릭터는 빠르게 먹혀들었다. 그 서사가 본격적으로 폭발한 전환점은 이었다. 절대적인 미인형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단번에 기억에 남는 얼굴과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다. 과장된 와우 리액션, 지나칠 정도로 애교 섞인 집게음,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듯한 행동들은 당시 무대 위에서 피 튀기듯 경쟁하던 참가자들 사이에서 오히려 독보적인 존재감을 만들어냈다. 그녀가 주목받은 이유는 가창력이나 춤 실력보다는 분명했다. 성격, 논쟁성, 그리고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는 캐릭터성. 하지만 그 시절은 흑홍도 홍이다라는 말이 통하던 시대였다. 논란은 곧 화제였고 화제는 곧 생존이었다. 결국 그녀는 최종 2위라는 성적으로 데뷔하며 단숨에 톱 아이돌 반열로 올라섰다. 이후 행보는 그야말로 순풍에 돛을 단 듯했다. 고장극 창란주의 올해의 대성공은 위슈신을 달콤한 여주인공의 대표주자로 확실히 각인시켰다. 작품의 흥행과 함께 그녀는 자본의 친딸이 되었고 광고와 드라마, 각종 브랜드의 러브콜이 끊이지 않았다. 팬덤 역시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그 성장은 양날의 검이었다. 그녀의 팬덤은 유난히 공격적이었고 온라인에서 그녀를 향한 모든 비판을 적으로 규정하며 제거하려 들었다. 그 누구도 감히 그녀를 건드릴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돔과 인설, 그리고 팬덤의 맹목적인 사랑으로 쌓아 올린 이 화려한 집은 기초가 지나치게 허약했다. 겉보기에는 단단해 보였지만 한 번의 균열에도 무너질 수 있는 구조였다. 모든 것의 시작은 너무나도 사소했다. 2025년 8월 배우 조로사가 운전면허와 관련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후진하면 12점 감점이다라는 말을 무심코 던졌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일부 네티즌들은 2024년 초 발생했던 위슈신 운전기사의 고속도로 후진 사건을 떠올렸다. 사실 이는 누구를 직접적으로 지목한 발언도 고의적인 폭로도 아니었다. 그러나 위슈신의 팬덤은 이 한 문장을 내한, 즉 우리 언니를 은근히 저격한 발언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조로사의 라이브 방송과 SNS로 집단 공격을 시작했다. 목표는 명확했다. 사과를 받아내고 아이돌의 이미지를 지켜내는 것. 하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과정에서 위슈신의 대중 호감도, 즉 르렌유엔은 완전히 붕괴되었고 잠잠하던 과거의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대규모 고고학, 즉 과거 행적을 파헤치는 작업이 시작되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진짜 폭풍이 열리게 된다. 여론의 방향이 완전히 돌아선 결정적 계기는 과거의 한 이름이 다시 소환되면서부터였다. 장하오이의 이 이름은 2016년 반경된 예능 프로그램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만 희미하게 남아있던 존재였다. 당시 위슈신과 함께 출연했던 동료였지만 시간이 흐르며 대중의 기억 속에서는 거의 사라진 인물이었다. 그러나 팬덤 폭주 이후 시작된 고고학 과정에서 장하오이가 남긴 단 하나의 행동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그녀가 위슈신이 당시 나에게 불친절했다는 내용의 댓글에 좋아요를 누른 것이다. 그 짧은 반응 하나로 9년 동안 덮여있던 상처가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려졌다. 네티즌들은 곧바로 당시의 방송 영상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문제의 장면들이 하나둘 재조명됐다. 역할을 두고 벌어진 경쟁에서 위슈신이 탈락하자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장하오이의 외모와 스타일을 두고 거미 욕에 같다는 식의 조롱 섞인 발언을 내뱉었다. 단순한 농담으로 넘기기에는 지나치게 날이 서 있었고
이어서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말까지 덧붙이며 노골적인 경쟁심과 적의를 드러냈다. 이후 투표 과정에서는 자신의 소그룹을 중심으로 행동하며 장하위에를 공개적으로 배제하는 장면들이 포착됐고, 그 분위기는 결국 멘토였던 진잼빈이 분노를 표출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게 만들 정도로 악화됐다. 문제는 방송에 비친 장면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장하위에는 사건이 다시 불거진 뒤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혔다. 그녀의 증언에 따르면 카메라 밖에서의 상황은 훨씬 심각했다. 장기간에 걸친 냉폭력과 집단적 배제, 말 한마디 섞지 않는 침묵의 압박이 반복됐고, 이는 단순한 예능 속 갈등이 아닌 지속적인 정신적 괴롭힘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결국 그녀는 중증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연예계 활동을 완전히 접을 수밖에 없었다. 대중은 이 시점에서 처음으로 귀엽고 솔직한 소작정이라는 이미지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 의심은 곧 학창 시절로까지 확장됐다. 장하위의 사건이 단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고교 동창의 증언이 공개되면서 위슈신이 학창 시절에도 비슷한 패턴을 반복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증언에 따르면 근거 없는 사생활 루머를 만들어 퍼뜨리거나 특정 인물의 사진을 공유하며 외모를 조롱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이는 단순히 성격이 세다거나 어릴 때 철이 없었다는 말로 덮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여러 시기와 여러 대상에게서 유사한 방식의 문제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여론은 이를 개인의 일회적 실수로 보지 않고 구조적인 인성 문제, 즉 반복된 행동 패턴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과거가 더해지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배우 조주웨이 사건이다. 예능 프로그램 속에서 편집된 고백 장면 하나가 발단이 되어 위슈신의 팀과 팬덤은 두 사람을 강제로 CP로 묶어 소비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것이 실제 연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포장되었다는 점이다. 이후 조주웨이의 실제 여자친구가 등장하자 상황은 급변했다. 그는 순식간에 바람둥이, 배신자로 낙인 찍혔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그에게 전가됐다. 결과는 참혹했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어진 사이버 폭력, 연예인 캐스팅 취소와 이미지 실추로 그의 연예계 경력은 사실상 전면 중단되었다. 훗날 그가 라이브 방송에서 법적으로는 승소했지만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는다고 울먹이며 호소했을 때 대중은 이 사건이 단순한 연예계 가십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러나 진짜 핵폭탄은 그 다음에 터졌다. 지금까지의 논란이 인성과 팬덤 문화, 업계 관행에 관한 문제였다면 이 시점부터는 차원이 달라졌다. 재테크 유튜버 라오판의 재정적 수완이 등장하면서 화살은 위슈신 개인을 넘어 그녀의 가족과 자본의 실체로 향했다. 그는 공개 자료와 판결문을 근거로 집에 광산이 있다는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폭로의 첫 번째는 국유자산 유용 의혹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위슈신의 할아버지는 과거 국영기업인 심의강철의 공회 주석을 지냈고 아버지 유피지은 자본금 200만 위안에 불과한 광산회사를 설립했다. 그런데 이 회사가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신강그룹으로부터 무려 10억 위안 규모의 철광석 주문을 독식했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국영광산이 공급한 물량은 5억 위안에 불과했다. 내부 관계가 작용하지 않았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수치였고 이는 명백한 이해 충돌 의혹으로 받아들여졌다. 두 번째는 탈세 의혹이었다. 해당 회사의 세율은 0, 34%로 동종 업계 평균인 최소 19, 53%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정상적인 회계 처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수치였고 이 지점에서 여론은 단순한 추측을 넘어 강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세 번째는 고리대금 문제였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연이자 42%에 달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이루어졌고 트레이 780만 위안을 빌려준 뒤 7,000만 위안을 상환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이는 명백히 국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행위였다. 이 순간부터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졌다. 괴롭힘과 루머, CP 조작은 연예계 내부의 문제로 치부될 수 있었다. 그러나 국유자산 유용과 탈세, 고리대금은 국가의 레드라인을 건드리는 사안이었다. 여론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공주 옷의 반짝임은 민중의 피땀 아니냐는 냉소적인 질문이 퍼져나갔다. 이 사건은 더 이상 한 여배우의 이미지 붕괴가 아니라 자본과 권력, 그리고 연예산업 전반을 향한 집단적 신문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사건이 이 지점까지 확산되자 위슈신 측의 대응도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그 대응은 위기를 수습하기는커녕 오히려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낳았다. 팀은 곧바로 법무 성명서를 발표하며 악성 루머와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표면적으로는 강경 대응처럼 보였지만 성명서의 세부 내용을 확인한 여론은 곧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다. 명단에 올라간 피고 대상들 가운데 사건의 핵심 폭로자였던 장하위에와 재테크 유튜버
라오판 차이샹은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 제기를 한 인물들은 제외한 채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약한 계정과 네티즌들만을 상대로 소송을 예고한 모습은 즉각적인 역풍을 불러왔다. 여론의 반응은 냉소적이었다. 약자만 고소한다. 전형적인 선택적 대응이다라는 평가가 빠르게 퍼졌고, 법무 성명서는 더 이상 방패가 아니라 스스로의 신뢰를 깎아내리는 증거처럼 소비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변명이나 경고를 원하지 않았다. 그들이 기다린 것은 명확한 해명과 공적 기관의 조사 결과였다. 그러나 그 공백이 길어질수록 위슈신과 그녀의 팀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인식은 더욱 굳어져 갔다. 그 결과는 수치로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불과 일주일 사이 그녀의 팔로워 수는 43만에서 311만으로 급감했다. 72만 명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이는 관심의 이탈이 아니라 신뢰의 철회였다. 팬카페와 후원회에서는 탈퇴 인증이 줄을 이었고, 한때 그녀를 옹호하던 장문의 글들은 탈덕 선언문으로 바뀌어 공유되기 시작했다. 사랑하지 않게 된 게 아니라 더 이상 알아볼 수 없게 됐다는 말은 이번 사태를 상징하는 문장이 되었다. 자본의 움직임은 더욱 냉정했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거리를 둔 것은 언제나 브랜드였다. 광고 영상과 포스터는 하나둘 삭제되었고, 예정되어 있던 생방송과 프로모션은 이유 없이 취소되었다. 계약 철회 소식이 이어졌고, 한때 그녀를 모델로 내세웠던 대형 브랜드들조차 흔적을 지우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심지어 공공기관에서 법률 홍보 이미지로 활용하던 콘텐츠마저 조용히 삭제되었다. 이는 단순한 이미지 관리 차원을 넘어 사회적 리스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아직 방송되지 않은 작품들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개봉 전부터 평점이 6점 이하로 추락하며 흥행 가능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 거대한 붕괴 속에서 사건에 얽혔던 인물들은 각기 다른 결말을 맞이했다. 오랜 시간 침묵 속에 머물렀던 장하오 위에는 뒤늦게나마 동정 여론을 얻었고, 그녀가 운영하던 작은 펫숍은 사람들의 응원 속에 오히려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조주웨이는 8년 동안 짊어졌던 바람둥이라는 낙인에서 일부나마 벗어날 수 있었다. 잃어버린 시간과 경력이 완전히 돌아올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억울함을 말할 수 있는 공간은 생겼다. 반면 위슈 씨는 완전히 다른 길 위에 서게 되었다. 한때 찬란하게 빛나던 공주성은 폐허가 되었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신뢰를 잃은 이름뿐이었다. 이 사건이 남긴 메시지는 분명하다. 팬덤의 폭력은 결코 아이돌을 지켜주지 않는다. 그것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또한 자본은 영원한 방패가 아니다. 오히려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자본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에 가깝다. 자본이 키우고 자본이 파괴한다는 말은 이번 사태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문장이 되었다. 톱스타라는 자리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만큼 극도로 위험한 직업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그 돈의 출처가 얼마나 깨끗한가라는 질문이다. 결국 이 이야기는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다. 위슈신의 연기력과 캐릭터 자체의 매력은 여전히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 그녀가 가진 재능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녀를 정상으로 끌어올린 것도 가족이었고, 동시에 그녀를 나락으로 끌어내린 것도 가족이었다. 명성과 부는 한순간 눈부시게 반짝일 수 있지만 그것이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지 않다면 파도 한 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은 한 연예인의 몰락을 넘어 팬덤과 자본, 권력 구조가 어떻게 얽혀 작동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회적 사례로 남게 되었다.